어릴 적 만났던 이상한 언니 이야기를 하겠다며 수레를 세웠던 일. 그 기묘한 이야기에 많은 수레 주민들이 빨려 들어가며 마지막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어릴 적 만났던 이상한 언니 이야기를 하게 해줘. 우선 처음의 일은 그 언니를 처음 본 건 언젠지 모르겠다 라는 말과 함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이 살던 마을은 비교적 시골이라 아는 사람이나 친구가 많았다는데요. 언니에 관해서는 어디서 만난 게 처음인지, 게다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른 채 기억이 애매하다고 하네요. 하여 깨닫고 보니 어느새인가 있었다 같은 느낌이었다는 것. 그렇지만 처음 이야기를 나눈 일은 기억하고 있다는 일. 그것이 일이 초등학교 1, 2학년 무렵. 장소는 학교길에서 벗어난 곳에 있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그날 일이 나쁜 일이 있어 눈물로 그네를 타고 있었을 때 언니가 베이비스타 먹을래? 라며 대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엔 언니를 수상하다고 생각한 일은 무서운 나머지 굳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언니가 먹어 하며 과자를 일의 손에다 억지로 쥐어주면서 옆 그네에 앉아 과자를 먹기 시작한 바람에 일도 따라하듯 받은 과자를 먹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지만 언니는 옆에 앉았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편 일도 말해본 적도 없는 사람 상대로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몰라 둘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과자를 다 먹은 후 언니가 그네를 젓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일은 역시 이상한 사람이야 생각. 살짝 무서워져서 책가방을 다시 메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을 꺾기 전에 힐끔 뒤를 돌아봤더니 거기에 언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거기서 한 스레 주민이 "일은 여자?"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 일은 빙고라고 답한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 후 한참 동안 일은 언니와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런데도 마을 안에서 이따금 언니를 발견할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와 같이 있던 모습은 없고 항상 홀로였다네요. 그 즈음에서 스레는 일이 여자라는 말을 듣고 여자냐? 무릇한 전개를 기대했는데 하는 역시나 미친놈도 나타났고 거기에 저항하듯이 여자끼리도 상관없어 라는 더 미친놈까지도 나타나거나 하며 스레아는 혼란에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만 그런 놈들 말을 들은 척도 안 하는 한 주민이 언니는 예쁜 느낌이었냐?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일의 대답으로는 옛날 일이라 잘 기억나진 않지만 좋게든 나쁘게든 인상에 남는 얼굴은 아니었다나요. 그리고 그 무렵 일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 일부 반 아이들에게서 무시를 당하거나 뒷담화를 듣거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원래부터 그다지 친구가 많지도 않았으니 반에서 따돌림 당하던 처지도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일의 부모님도 왕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중 왕따 주동자인 아이에게 책가방을 빼앗기고 말았던 일은 그 아이를 쫓아갔는데요. 좀처럼 돌려받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고 맙니다. 그런 일의 모습을 보고 왕따하는 아이들은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어디선지도 모르게 언니가 일과 아이들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설마 하던 등장에 일도 왕따하던 아이들도 굳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언니는 왕따 주동자 아이에게 다가오더니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지금 네가 착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 상황에 주동자 아이는 여전히 굳어 있었는데요. 언니가 다시 한번 똑같이
강하지 않은 말투로 같은 말을 묻자 그 아이는 입을 다물고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언니는 그 아이에 대해 일방적으로 뭔가를 묻고 있었습니다만 그 후 왕따 하던 아이들은 체념했는지 도망치듯 뛰어서 사라져갔고 언니는 그런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뒤로 돌아 일에게 괜찮아? 라고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던 일. 그러자 언니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과자를 건네주며 일에게 싫다고 똑바로 말할 수 있어? 그래도 안 되면 발로 차버려 했고 그 말에 대해서는 일도 응 하고 대답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뒤 언니는 다시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은 언니에게 들었던 대로 왕따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짓은 그만했으면 좋겠어. 거의 울상이 되어 부탁합니다. 하지만 왕따하는 애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빙긋대며 웃는 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 되나 생각한 일은 왕따 아이들 중 하나에게 있는 힘껏 박치기를 날렸던 겁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다른 애들이 몰려들어 이를 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도 지지 않으려고 마구 손을 휘두릅니다. 그러는 동안 소동을 들은 선생님이 나타났고 일들은 교무실에서 일의 경위를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모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있어서 전혀 이야기가 되지도 않았고 마지막으로 쌍방과실 같은 형태로 전부 혼나고 끝나게 되었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 이 아이들은 일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일은 학교가 파하면 마을에서 언니를 찾으러 돌아다니게 되었죠. 왜냐하면 과자와 조언을 주었던 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다리로 돌아다닐 수 있는 범위가 그다지 넓지도 않았고 당시의 일에 있어서는 여러 곳을 다른 루트로 돌아다닌다는 게 비밀 탐험 같은 즐거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던 어느 날 일은 드디어 언니를 발견합니다. 거기서 일이 결심하고 말을 걸었더니 언니는 아, 그네 하는 게 일을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왕따던 애들에게 복수한 이야기와 감사 인사를 했더니 언니는 다시 일에게 과자를 주었다네요. 일은 이때 받았던 게 프린 초코였다는 건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언니와 대화하면서 느긋하게 보냈던 건데요. 일이 다음부턴 같이 놀고 싶어 하자 언니는 그러자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일은 방과 후가 되면 언니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공원에서 그네를 타기도 하고 꽃을 따서 이름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이 도서관에 가서 둘만의 시간을 즐겼다고 합니다. 다만 일은 왠지 모르게 이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느낌이 들어 언니에 대한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만나거나 못 만나거나 하는 나날이 한동안 계속되던 어느 날 언니가 일에게 애기야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라는 말을 꺼냈던 겁니다. 이때의 말에 대해 일은 별로 많이 놀지도 않았던 아이를 집으로 부르는 언니는 역시 이상한 사람이다. 당시를 돌아보며 그런 언니의 권유에 흔쾌히 답했던 자기의 위기관리 능력의 일천함을 반성합니다. 그러나 이 무렵의 일은 언니가 위험인물이 아닌 건 알고 있어 다음날 바로 언니 집에 놀러 갔던 겁니다. 그렇게 언니 집에 도착하니 거기는 극히 일반적인 아파트로 집안에 들어가자 책이 많이 있었는데요. 항상 과자를 먹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과자가 적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이 과자가 별로 없다 했더니 언니는 먹고 싶을 때 사러 가는 거니까 대답 잔뜩 사다 놓고 다 못 먹으면 과자한테 미안하잖아 라고도 했습니다. 그 후 일은 언니 집에 있는 책을 날이 저물 때까지 읽고 있었죠. 그때 일이 읽지 못하는 한자를 하나하나 물었어도
언니는 귀찮다는 얼굴 하나 안 하고 알려줘. 일은 역시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하지만 상냥해. 라고 생각했다네요. 그렇게 돌아갈 시간이 되고 일이 내일 와도 돼? 묻자 언니는 언제든지 와. 라고 해주었습니다. 단지 언니가 말하길 갑자기 오면 없을 때도 있어. 라는 것. 언니는 항상 여러 곳에 있었고 사실 그때까지도 일이 언니와 놀고 도서관에 갈 수 있었던 건 우연히 언니를 발견했던 때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언니는 평소처럼 일에게 과자를 주었다네요. 이 이야기에 한슬의 주민은 죽음이라면 문제될 사안이구먼 하면서도 얌전히 일의 이야기를 지켜봅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학교가 끝나면 언니 집으로 직행하고 있던 일. 언니는 집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네요. 언니 집에는 여러 가지 책이 있었는데요. 어려운 글자는 잘 몰라도 즐거웠기 때문에 도감 같은 걸 자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 언제나 일에게 풀이나 꽃에 대한 이야기나 그걸 사용한 놀이, 그리고 곤충 종류와 그게 살고 있는 곳, 잡기 쉬운 시간대, 게다가 별자리 이야기나 일본 신화에 대해서도 알려주었답니다. 그러면서 더 친해지게 된 둘이었습니다만 실은 그때까지 서로의 이름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언니에게 이름을 불었는데 유바바한테 이름을 빼앗겼는지 진짜 이름을 알려줄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붙여줘. 라는 말을 꺼냅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은 역시 이상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도 그때 언니네 집에서 꽃을 말려서 만든 책갈피를 만들던 것도 있어 언니에게 시오리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시오리는 책갈피란 뜻입니다. 이렇게 일들 사이에서 언니는 시오리 언니라고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일은 시오리 언니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럴 것도 시오리 언니는 낮에 일하는 모습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일의 학교가 끝날 정도 되는 시간에 집에 있는데도 집안일을 하는 모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일에게 있어서는 어른은 대체로 밖으로 일을 하러 나가고 집에서는 청소나 빨래를 하는 것이다 생각이 되고 있어서 시오리 언니의 생활이 이상했다네요. 그래서 직장이 없는 건가? 있다면 어떤 직장인지 시오리 언니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자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일 안 해 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담당이 아닌 날은 쉬니까 느긋하게 있어도 돼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지금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물장사구나 라고도 생각됩니다만 당시 어린이였던 일은 그런 건 몰랐으니 밤에 하는 일 같은 게 있나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오리 언니는 물장사 쪽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멈출 줄 모르는 장난꾸러기였던 일은 어떤 일인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시오리 언니는 다시 잠시 생각하더니 사람을 맞으러 나가서 그 사람이 가야만 하는 곳으로 같이 가주는 이라고 대답합니다. 일은 그 말을 듣고 택시나 버스 기사인가 묻습니다만 시오리 언니는 그 이상은 알려주지 않고 잠자코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은 왜 확실히 알려주지 않는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요.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나 생각. 그 뒤로는 귀찮게 묻지는 않았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시오리 언니가 뭘 하는 사람이었는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일. 그러자 한슬의 주민이 시오리 언니는 대리운전을 하던 건 아닐까 추측합니다. 또한 다른 주민은 밤일이라는 점에서 캬바쿠라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나르는 드라이브였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하죠. 하지만 일이 말하기로는 대리운전이나 드라이버였다면 숨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같이 가준다 라는 표현이 아무래도 걸리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한동안 시오리 언니와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일에 반 아이 중 하나가 가족 장례를 이유로 학교를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일이 학교에서 돌아온 후 가족과 함께 늦게까지 외출했는데 돌아오던 차 안에서 어둡고 인적 없는 길에 2명의 사람이 같이 걷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진호를 기다리려고 멈췄을 때 일은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시오리 언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실은 시오리 언니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걸 본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겁니다만 당시에 일은 진규한 걸 봤다 라고만 생각했다네요. 그리고 그때 시오리 언니가 같이 걷고 있던 건 그날 반 친구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기 직전 일은 순간적으로 시오리 언니와 눈이 마주친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이때 일은 위화감에 휩싸이고 있었죠. 그 광경은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때 품었던 위화감의 정체가 뭐였는지는 지금도 모른다는 것. 그러자 다음날 일은 반 친구에게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어제 장례로 학교를 쉬었다는 아이가 외톨이인 일의 적은 친구 중 하나였던 겁니다만 학교로 돌아온 그 아이와 이야기하던 중 일이 그러고 보니 누구 장례식이었어? 물어봤더니 그 아이는 할머니 장례식 이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같이 살던 할머니가 한동안 입원한 끝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래? 안 됐네 같은 덤덤한 대화를 나눴던 일이었습니다만 한참 뒤 생각해보니 어제의 시오리 언니는 그 할머니와 같이 걷고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걸 깨달은 순간 갑자기 무서워지는 일. 게다가 일은 그때 시오리 언니와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치고 있었죠.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일의 마음속에서는 시오리 언니에 대한 공포심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 일은 착각일지도 몰라 하고도 생각했다는데요. 그 사람은 분명 그 아이의 할머니였고 함께 걷고 있던 사람은 분명히 시오리 언니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걷고 있던 시오리 언니를 본 그날 이후로 언니는 일 앞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참 동안 시오리 언니와 만날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는데요. 처음에는 시오리 언니를 무섭다고 생각하던 일도 좀처럼 만날 수 없는 것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 다시금 시오리 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해도 처음 공원에서 만났을 때처럼 바로 사라지고 말았고 학교 후에 여기저기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결심하고 시오리 언니가 사는 아파트로 가봐도 집에 없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의 일은 시오리 언니를 찾는데 안간힘을 쓰던 것도 있어 친구가 같이 놀자고 해도 일이 있어서 라며 거절까지 하면서 시오리 언니를 계속해서 찾았다고 합니다만 찾기는커녕 길에서 발견하는 기회조차 점점 줄어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일이 포기하려고 생각하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언니 아파트로 가서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 배를 누르자 무려 시오리 언니가 나왔던 겁니다. 그때 일은 시오리 언니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고 언니 쪽도 애기야 오랜만이야 하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일단 집으로 들어가게 된 일이었습니다만 그렇게 안간힘으로 찾았을 텐데 막상 만나니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그 전에 일은 시오리 언니는 귀신 같은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오리 언니가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시오리 언니가 입을 열자마자 한마디 봤니? 하고 물어왔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일이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있었더니 언니는 그렇구나 라고만 하고는 평소대로 일에게 과자를 건네줬습니다. 그때 일은 사오리 언니가 전에 알려줬던 요모츠의 구이 이야기가 생각나
과자 받기를 살짝 주저했다네요. 하지만 지금까지 잔뜩 받아먹어왔으니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을 고쳐먹고 그 과자를 순순히 받아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창 과자를 먹던 중에도 일은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시오리 언니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의문을 가진 스레 주민들을 대변하는 듯 한 주민이 요모츠의 구이가 뭐냐고 질문하죠. 그 말에 대해 일이 말하기로는 요모츠의 구이는 시오리 언니가 요모츠 히라사카, 즉 사자의 나라와 이승의 경계에 대해 얘기해 줬을 때 알려준 이야기다 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라는 건 간단히 말하자면 요모츠의 구이란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것으로 황천의 음식을 먹으면 현세로 돌아올 수 없게 된다는 황천의 음식 같은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아이인 일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겠군요. 즉 이때 일은 시오리 언니를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건네준 과자를 먹었다간 자기도 귀신이 돼버린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죠. 그 뒤로도 한참이 지나 드디어 결심이 선 일은 어째서 할머니랑 걷고 있던 건가 시오리 언니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시오리 언니는 그게 내일이니까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일은 계속해서 할머니는 정말로 돌아가신 거야? 시오리 언니는 귀신이야?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 시오리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귀신과는 살짝 달라 대답했습니다만 일은 그럼 뭐야? 라고 더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외로도 일은 여러 가지 질문을 언니에게 했다는데요. 시오리 언니는 대답하거나 안 하거나 했다네요. 하지만 대답 안 해준 건 있어도 거짓말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일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시오리 언니가 일에게 같이 만들었던 책갈피를 교환할래? 라는 말을 꺼냅니다. 거기서 일이 매일 가지고 다니던 책갈피를 책가방 안에서 꺼내 건네줬더니 시오리 언니는 크게 기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문득 돌아가야만 하는 시간이 된 바람에 일은 시오리 언니의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언니 쪽을 보자 언니는 살짝 외로운 것 같이 보였다네요. 일은 시오리 언니의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데 어쩐지 그때 외로운 듯한 모습만은 제대로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 뒤 일은 시오리 언니에게 손을 흔들며 아파트를 뒤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날 다시 친해질 수 있던 느낌이 들었던 일은 다시 평소처럼 시오리 언니 아파트로 놀러 갔습니다. 그때는 시오리 언니가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고 이상한 사람이지만 재미있어 더 이상 귀신도 아니고 생각했다나요. 하지만 시오리 언니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왠지 좋지 않은 느낌이 든 일은 여기저기 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만 시오리 언니를 찾을 수는 없었다네요. 그리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시오리 언니는 여전히 찾을 수가 없는 채 마을 안에서도 언니를 완전히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오리 언니는 호련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일은 마지막 수단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휴일 낮에 시오리 언니 이웃집으로 돌격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이 그 아주머니에게 이 전까지 이 옆집에 살고 있던 사람을 알고 계세요? 물었더니 아주머니는 옆집은 한참 전부터 빈집이란다 라는 믿지 못할 말을 입에 담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집에서 시오리 언니와 책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머니는 1년 이상 여기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 사람이 들어온 적은 없어 라네요. 그러나 그걸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일. 일이 너무도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는지 아주머니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넣어 사정을 설명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로 아주머니가 말한 대로 2, 3년 전부터 그 집은 빈집이라는 것.
그러자 집주인은 일에게 왜 그런 일을 묻는 거니? 하고 물어와 일은 지금까지의 일을 간추려서 설명합니다. 이때 일의 이야기를 집주인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럼 집안을 같이 보러 가볼까? 라고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방과 후 일은 집주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잔뜩 있었던 책들은 아주 깨끗이 사라져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던 흔적조차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은 일에게 분명 무슨 착각이겠지 합니다. 그 후 일은 집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일은 어쩌면 꿈이었을까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시오리 언니와 같이 읽던 책도 처음 받았던 과자도 가르쳐 주었던 여러 가지 지식도 분명히 일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일은 시오리 언니가 정말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걸 실감하고 펑펑 울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한 시오리 언니가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유일한 증거인 꽃을 누른 책갈피도 어느새인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고 점점 시오리 언니를 잊어가고 있던 일이었는데요. 이대로 전부 잊어버리는 건 싫어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아있는 동안에 추억을 남겨두고 싶다고 생각. 이번 스레를 세웠다는 것. 결국 시오리 언니가 뭐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시오리 언니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은 여러 지식과 과자를 내게 건네줬던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언니 이야기였습니다. 며 이야기를 맺었던 겁니다. 덧붙여서 일은 시오리 언니가 저승사자는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 언니가 말했던 사람을 맞으러 나가서 그 사람이 가야만 하는 곳으로 같이 가주는 일이라는 건 죽은 사람의 혼령을 맞으러 나가 당연히 가야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하는 의미였던 건 아닐까 생각된다고 하네요. 또한 일의 이야기를 들은 스레 주민은 어릴 적 아무런 의문도 없이 받아들였던 게 나중에 이상한 것이었던 거구나 깨닫는 일도 있어 라며 감상에 적거나 다른 스레 주민들도 재밌었다 며 저마다 감상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레 주민들의 가슴을 때린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리고 말았죠. 어딘가 기묘하면서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추워지는 가을에 맞는 이야기 같네요. 저승사자와 같은 혈색의 얼굴을 한 우리 치교 구독자님들의 얼굴에도 핏기가 돌아왔기를 빕니다.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